1608년 한양, 짙은 안개 같은 불안이 궁궐을 뒤덮은 밤이었다. 선조의 병세는 한계에 다다랐고 왕을 둘러싼 음모는 마지막 불꽃을 태우듯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담장 너머로 새어나오는 촛불빛, 어둠 속에 울리는 누군가의 신음 같은 속삭임이 궁중 곳곳에 퍼졌다. 이곳은 결코 비밀을 허락하지 않는 곳, 모든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눈과 귀에 잡히는 곳이었다. 유영경이 교서를 감추어두려 한 계획은 조용히 진행되길 바랐지만 궁궐은 이미 그를 예의주시하는 이들의 터전이었다. 대북파의 중신 정인홍과 이이첨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궁궐의 동향을 살피고 있었다. 어느 날 유영경의 하인이 무심코 흘린 한마디가 이 불씨에 기름을 부었다. 교서를 찾았습니다. 광해군의 왕위 계승을 명한 문서입니다. 그 목소리는 어두운 회랑 끝에서 낮게 울렸다. 정인홍은 귀를 기울였고 이첨과 함께 마치 땅속의 보물을 캐듯 조심스레 접근했다. 그들이 마침내 손에 쥔 것은 선조의 마지막 의지를 담은 교서, 광해군을 왕으로 내세울 결정적 증거였다. 정인홍의 눈은 분노와 결의로 이글거렸고 이이첨 역시 음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히 왕명을 감추다니. 이를 용서할 수는 없다. 왕의 뜻을 거스르는 자, 그 이름을 밝혀내야겠소. 다음 날 새벽, 정인홍은 곧장 선조가 머무는 침전으로 향했다. 아직 어둑한 새벽 안개가 거치지 않은 궁궐 마당을 지나며 그는 속으로 결심을 다졌다. 선조를 만난 자리, 불안하게 깜박이는 초 한 자루 아래 병든 왕의 얼굴은 더욱 창백했고 숨소리는 헐떡이며 세상을 붙들고 있었다. 정인홍이 분명한 목소리로 외쳤다. 폐하 유영경이 왕명을 감추고 공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역모입니다. 폐하께서 세우신 후계자의 뜻을 감히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를 엄벌하소서. 침상위 선조의 눈이 흔들렸다. 피곤과 통증에 지친 왕은 분간하기 힘들어하며 낮게 신음을 뱉었다. 유영경이 그런 짓을 했단 말인가? 그는 겨우 말을 이었지만 점차 숨소리가 가빠지고 목소리가 작아졌다. 혼란과 의심으로 가득한 눈빛, 몇 번이고 숨을 들이쉬며 고통을 참으려 애썼으나 이미 그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듯했다. 그를 조사하라. 선조는 힘겹게 명령을 내리다 말을 잇지 못했다. 마침내 눈을 감으며 그토록 지키려던 나라의 운명을 뒤로하고 그는 침묵 속에 사그라졌다. 왕의 죽음 소식이 광해군의 처소에 전해진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했다. 광해군은 책상 위 도장을 거칠게 내던졌다. 먹물이 땅바닥으로 흩어지고 문서들이 구겨지며 나뒹굴었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인가?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졌지만 동시에 상실감에 젖어 있었다. 선조는 끝내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순간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숨을 거두었다. 그 사실은 광해군을 더욱 허탈하게 만들었다. 곁에 있던 측근이 조심스레 말했다. 저하, 아직 교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공포한다면 광해군은 고개를 내저었다. 교서가 있다 한들 그것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선조마저 돌아가셨으니 내 적들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이이첨과 정인홍이 날 지지한다 해도 그게 충분할까? 그는 눈을 감으며 선조의 불신과 유영경의 음모를 떠올렸다. 선조는 끝내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고 유영경은 왕명을 교묘히 가로막았다. 잔뜩 뒤엉킨 음모의 실타래 속에서 광해군은 홀로 허우적대고 있었다. 선조의 죽음은 마치 천둥소리처럼 궁궐을 뒤흔들었다. 대북파, 소북파,
그리고 유영경을 지지하던 무리들까지 모두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 새 왕좌를 향해 뛰어들었다. 광해군의 처소 앞에 모여든 사람들, 그러나 그들 얼굴에는 한결같이 불안과 의심이 맺혀 있었다. 저하, 이제 왕위는 저하의 것입니다. 선조께서 교서를 남기셨지 않습니까? 하지만 광해군은 차가운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교서가 있어도 명나라의 고명이 없으면 적들이 날 인정하지 않을 거다. 이 나라의 전통과 질서, 이 모든 것이 나를 옥죄어 온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이제 스스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아무도 순순히 왕좌를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음모와 반역을 넘어서는 자신이 직접 칼을 들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었다. 밤이 깊고 달이 구름 뒤로 숨어든 시간, 정인홍이 광해군을 찾아왔다. 그는 줄곧 딱딱한 얼굴을 유지했지만 이번엔 좀 달랐다.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결연한 의지가 번뜩이고 있었다. 저하, 지금이 결단의 순간입니다. 유영경을 처단하고 저하의 왕위를 확실히 하소서. 정인홍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광해군은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 어둡고 뒤틀린 시대에 정인홍 같은 충복은 드물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모든 충성의 이면에는 야망과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을. 왕좌를 차지하는 순간 자신을 향한 충성은 언제든 칼끝으로 바뀔 수 있었다. 그들을 치운다 해도 다음은 또 누구냐? 적들은 끊임없이 생겨날 것이다.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정인홍은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저하께서 이기지 못한다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누군가는 이 혼란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광해군은 오래도록 침묵했다. 밖에서는 바람이 텅 빈 뜰을 스쳐가며 풀잎들을 떨리게 만들었다. 그는 천천히 한숨을 쉬며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그렇다면 나는 이 싸움을 피하지 않겠다. 그 순간 광해군의 눈동자에 불길 같은 결의가 비쳤다. 음모와 배신이 난무하는 이 혼란의 시대, 그가 선택한 길은 하나였다. 스스로 왕이 되어 이 난세를 자신의 힘으로 잠재우는 것, 고요한 밤하늘 아래 나라의 운명을 가른 결심이 소리 없이 반짝이고 있었다. 아직 겨울 기운이 가시지 않은 한양의 새벽, 서궁 안차에 옅은 등불이 가물거리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파수꾼의 북소리가 먼 울림처럼 번져 들어왔다. 임목대비는 그 소리에 잠깐 귀를 기울였다가 앞에 놓인 찻잔을 들어 천천히 식은 차를 입가에 가져갔다. 이미 마음속은 한 치의 갈피조차 잡기 힘든 고민으로 새카맣게 물들어 있었지만 대비의 표정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며칠 전 선조가 승하한 뒤로 조정은 극심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누구도 함부로 입을 떼지 못했으나 모두가 알고 있었다. 왕위를 누가 이어받을 것인가. 한 갈래는 영창대군을 밀어붙이고 다른 갈래는 이미 세자로 책봉되어 민심을 다독여온 광해군을 지지하고 있었다. 사실 영창대군은 대비의 친아들이었다. 하지만 영창대군이 겨우 3살 남짓인 지금 그를 보위에 앉힌다는 것은 단지 대비 스스로의 권력을 강화하는 문제를 넘어 조선이라는 나라의 앞날까지 어그러뜨릴 수도 있는 선택이었다. 임진왜란 이후 국가 재정과 민심이 여전히 산산이 흩어져 있고 조정은 크고 작은 붕당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 왕이 등장한다면 결국 뒤에 선 권세가들이 호시탐탐 왕권을 농단하게 될 터였다. 대비마마 영창대군께서 적통 아닙니까? 광해군은 서출이 옵니다. 바로 어젯밤 기회를 노리고 몰래 찾아온 유영경이 절박하게 읊조렸다. 그는 대비 앞에 고개를 조아리며 영창대군을 옹립해야 나라가 반석에 오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임목대비는 귀를 기울이면서도 눈빛을 조금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왕통이란 것이 과연 피 한 방울로만 결정되는 것인가? 임목대비는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다.
광해군은 서자이긴 했지만 이미 전란 중에 세자로 책봉되어 민심을 수습하고 피난지를 전전하며 국정을 보좌해 왔다. 수많은 고난을 직접 겪었고 그 과정에서 조정 대신들의 신임까지 얻었다. 세자 책봉 이후로도 전쟁 수습의 전면에 서 있었기에 관료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력한 차기 국왕으로 사실상 인정받고 있었다. 무엇보다 임목대비를 가장 고뇌하게 만든 사실은 영창대군이 왕위에 오른다고 해도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점이었다. 2~3살짜리 아이를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 사실상 보호막 없는 갓난아기를 집어던지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임목대비 자신이 아무리 대비라 한들 전쟁 직후의 복구와 파벌 간의 견제가 극심한 이 시국을 온전히 이끌어갈 역량이 부족했다. 강력한 외척이나 세도가의 조력 없이 영창대군을 보호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위태로웠다. 결국 대비는 붓을 들었다. 여인의 손끝에서 번지는 묵향이 밤 공기와 섞여 서궁 안에 가득 퍼졌다. 침묵의 바닥을 긁어내듯 붓이 종이를 타고 흐르며 한자 한자 커다란 결정을 그렸다. 선왕께서 광해군을 후계자로 정하신 뜻을 받들어 광해군을 즉위시키노라. 임목대비는 문장을 다 쓰고 난 뒤 한참 동안 교지를 내려다 보았다. 어린 영창대군을 떠올리며 죄스러운 마음이 스쳤다. 그러나 그것이 국가를 위한 선택이라 믿었다. 왕위는 더는 혈통만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지금의 조선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미 수습의 요령을 몸으로 익힌 실권자였다. 광해군이 대비의 교지를 받은 지 이틀 뒤 서궁의 뒷문으로 가마 한 대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가마에서 내린 이는 아직 왕위에 오르지 않은 광해군. 그는 조심스레 달빛이 걸친 툇마루를 따라 서궁 안채로 들어섰다. 마중 나온 궁녀가 그를 안내하자 방문지 하나가 열렸다. 안에서는 등불만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임목대비가 조용히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대비마마 광해입니다. 광해군은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문지방을 넘었다. 임목대비는 미동도 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짓으로 앉으라 했다. 세자 저하, 아니, 곧 새 임금이 되실 텐데 이렇게 밤중에 서궁을 찾아올 줄은 몰랐소. 임목대비의 말은 겉보기에 차분했지만 내면엔 복잡한 감정이 어지럽게 솟구치는 기색이 역력했다. 광해군 또한 그러했다. 마마 폐하께서 승하하시기 전 저를 후계자로 삼겠다는 뜻이 이미 있으셨다는 사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궁궐이 온통 혼란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간청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임목대비가 등 뒤로 손을 모았다. 그녀의 손끝엔 이미 식은 기운이 맺혀 있었다. 광해군은 한순간 숨을 고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 어머니는 비록 후궁이었고 저 또한 서자라 해도 전란 중 세자 책봉을 받고 조정의 일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많은 신하가 이미 저를 차기 국왕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만 영창대군의 안위가 걱정되어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임목대비가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영창대군을 해치지 않겠다는 맹세라도 들으러 온 것이오? 마마께서는 영창대군의 친모이십니다. 누구보다 영창대군을 아끼실 것입니다. 저도 그 뜻을 충분히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서인북인 할 것 없이 붕당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영창대군을 옹립하려는 자들은 저를 적대할 것이고 제가 즉위하면 영창대군을 잠재적 위협으로 여기려는 자들도 생길 것입니다. 결국 영창대군의 안전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임목대비는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론 광해군의 말이 옳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하니 너 또한 대비인 내게 어떤 약조를 하러 온 것이겠지. 영창대군을 살려두겠다는 그 약조 말일 테지. 예, 맞습니다. 영창대군은 아직 아이입니다. 물론 저를 반대하는 이들은 그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할 것이고
이는 결국 분쟁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영창대군을 미리 위험에 처하게 해선 안 됩니다. 저는 그 아이를 제 아우로서 평생 보필할 의지가 있습니다. 임목대비는 잠시 침묵했다. 그 순간 방 안은 먼 곳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만이 흐를 뿐이었다. 그럼 너는 무엇을 대가로 요구하겠느냐? 내가 대비로서 보증하길 원하는 것이 있을 터. 광해군의 눈빛이 조금 더 깊어졌다. 조정의 혼란을 잠재우려면 우선 대비마마께서 저에게 정통성을 인정하는 공식 선언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이미 유조가 있긴 했으나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자들은 그것이 애매하다며 분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저를 실질적인 국왕임을 만천해 보증해 주십시오. 그 말에 임목대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그녀의 붓끝에서 나온 교지가 광해군을 옹립한다는 뜻을 담고 있었지만 대비 스스로 한 번 더 확실하게 목소리를 내주는 것만큼 공고한 것은 없으리라. 좋소. 나는 네가 이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다만 한 가지 더 약조하시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임목대비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영창대군뿐 아니라 나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해코지하지 마라. 허수아비처럼 조정 한 구석에 내몰고 뒤에서 호시탐탐 우리의 목숨을 노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난 이미 선왕을 보필하면서 필요한 정치 싸움을 지켜보고 겪어왔다. 네가 정말 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싶다면 반대 세력이라 하여 모조리 적으로 돌리지 마라. 광해군은 미간을 살짝 좁혔으나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반대 세력과 그 수장은 분명 저에게 가시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들마저 보듬어야 나라가 뒤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마께서 제게 왕위를 넘겨주시는 이상 마마의 자손과 측근들에게 결코 해코지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임목대비는 오랜만에 미미한 미소를 지었다. 동시에 그 미소 어딘가에는 한 줄기 슬픔이 어린 듯했다. 네가 그 약속을 지키길 바랄 뿐이다. 이제 모든 것은 너에게 달렸다. 그렇게 광해군과 임목대비 사이에서 은밀하고도 조심스러운 약조가 오갔다. 왕위에 오를 예정인 이와 영창대군을 보호하고 싶은 대비의 마음이 얽혀 만든 귀결이었다. 긴 밤의 대화는 서로의 속내를 어느 정도 교환했으나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믿을 만한 보증은 아니었다. 정치란 본디 순간의 이해관계로 얽히고 풀리는 것이기에 내일 다시 달라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둘 모두 이 밤만은 오로지 분란을 피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겠다는 공통의 의지를 확인하려 했다.